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흔히들 서울시를 꼬마 청와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축약된 권력의 상징입니다. 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마지막까지 이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뒤 오세훈 시장에게 윤석열 당선인은 전화를 걸어서 SOS를 쳤습니다. 지금 인수위원회에는 서울시의 간부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서울시와 윤석열 당선인 측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 이것들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오세훈 시장은 날개를 달 것 같습니다. 여기에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원, 시의회 의원, 구청장 그리고 구의회 의원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아마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구청장과 서울시의회 의원, 구의회 의원 선거도 압승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제 드디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임기를 한 달 옆밖에 남기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이 청와대 뒷산, 그러니까 북악산 남측면을 내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 시절의 공약을 실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임기를 1개월여 앞두고 청와대 뒤쪽 북악산을 개방하는 것이 후보 공약을 지킨 것이다. 아니,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한 달여 남두고 이미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고 북악산을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지 오늘 김정숙 여사와 산행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의 청와대가 개방되면 서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지금 문재인 정권 이제 쫓겨나는 판국입니다.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면 서울시는 완전히 국민의힘이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난 10년간 켜켜이 침체되어 왔던 서울시가 숨통을 트일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SH 사장, 예산안,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이 시민단체 이런 불법 단속, 아무튼 건건이 서울시 민주당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문재인 정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윤석열, 오세훈 콤비의 서울시가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 오세훈 시장이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되면 경복궁을 거쳐 광화문 광장까지 연결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는 청와대가 개방되는 순간 이 광화문 광장부터 경복궁, 청와대, 북악산 정말 대단한 관광 코스를 탄생시킬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어느 정도까지 개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문재인 정권은 얼마나 그들이 무능했는지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국민들 앞에 스스로 고개 숙여 사과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예비비를 상정조차 하지 않고 또 깎아서 내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하지 않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상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나는 윤석열 마지막까지 회방 놓았다는 역사적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윤석열의 편입니다. 오세훈의 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식목일인 오늘 이 글을 올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광화문 광장, 사실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완전히 황골탈퇴시키려고 했지만 서울시 의회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 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시민들과 나무 심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4월 깊은 검토와 토론 끝에 광화문 광장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은 기존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숲과 그늘이 있는 공원을 겸한 광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로 이어지는 그 코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아니, 해외에서도 찾아올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것을 윤석열은 합니다. 자, 최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오세훈의 SNS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의회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도 SNS를 통해 이른바 지몬미, 지키지 못해 미안해 이 예산 시리즈로 민주당과 각을 세웠던 오세훈 시장은 최근 추경 예산안에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공약 사업을 추가했지만 재차 삭감되자 다시 한번 민주당 시의회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자신의 공약 사업 예산이 시의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다시 삭감되자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세훈의 발목을 잡는 서울시 의회의 이런 짓들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 줄줄이 투표를 하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대선 기간 대장동 이슈와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대선판에 사실상 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오세훈 시장,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 청문회, 2022 본예산안 심사, 서울시 바로 세우기, 교통방송 출연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 정권과 충돌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SNS를 통해서 싸워왔습니다.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합니다. 자, 지난 3월 20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SNS에 윤석열 당선인님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부동산 개발 규제 완화, 청년 정책 등 정책적 공감대를 앞세워온 윤석열 당선인과 거리감을 좁히는 행보가 부쩍 늘었습니다. 자, 정책 공조입니다. 특히 규제 완화, 민간 개발, 윤석열 정부와 색깔이 꼭 맞는 이슈들을 집중 발굴하며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용산 지역의 민심을 잡는데도 지금 오세훈 시장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민간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 용도지역제 전면 개편, 서울은 달라질 겁니다. 지금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너무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청사 반경 2km 이내에는 이 대규모 개발 사업 10개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자,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의 성공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찰떡궁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세훈 시장 공약들을 지금 확대하기로 하는가 하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청년 종합계획 기자설명회에서 당선인의 청년 공약이 서울시 공약과 유사한 내용이 적지 않다며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최고의 관심은 지방선거 같습니다.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두고 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겪어보고 난 뒤 오세훈 시장과 이 경기도지사 등등의 지방 권력 없이는 쉽지 않겠다. 윤석열 당선인은 늘 공부하는 대통령입니다. 자, 어쨌든 오세훈이 만들 서울시, 윤석열이 만들 대한민국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